안녕하세요. 이곳은 인문기술 투트랙입니다. 6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클라우드 솔루션 비즈니스를 위한 게임 체인저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주제로 AWS 주혜령 SA님, 김범준 SA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ISV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돕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주혜령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김범준 SA님과 함께 디지털 소프트웨어 카탈로그인 AWS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란 무엇이고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이유와 몇 가지 이점에 대해서 소개드린 다음 특히 SaaS 제품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등록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추세와 요구는 오늘 이 세션에 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자료도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가트너가 발표한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 자료와 향후 몇 년 동안의 예측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까지 주요 시장 부문에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IT 지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클라우드 비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올해 거의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새로운 디지털 워크로드의 95% 이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클라우드의 채택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가지고 오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의 가속화로 인해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도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신규 고객분들이 다양한 규모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할 때 기존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액세스먼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물리적 호스트 및 가상 서버가 혼합된 모노리틱 기반의 서버 아키텍처 위에서 작게는 500개, 큰 기업의 경우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체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60% 정도는 인하우스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고 나머지는 300개에서 500개의 ISV 벤더사들이 제공한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기존의 라이센스 정책 방식은 대부분 피크치를 기반으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는 고객분들에게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디맨드 요금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액세스먼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20%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이 넘어오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현대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고객은 서버리스라든지 컨테이너 환경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시게 되고 SaaS 프로바이더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아
더 쉽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객은 온프리미스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제공해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클라우드상에서 찾게 되는데요. AWS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로 온디맨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카탈로그가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고객이 솔루션을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구매 옵션과 다양한 배포 모델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ISV, 300개 이상의 데이터 제공회사들, 그리고 1,300개 이상의 채널 파트너사들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70개가 넘는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3만 명의 AWS 마켓플레이스 구독자들은 보다 심플한 방법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심플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 제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AWS 마켓플레이스 콘솔에서 손쉽게 등록된 제품을 검색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AWS는 미터링을 통해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량을 받게 되며 이러한 사용량을 토대로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된 비용은 AWS 비용과 합산되어 청구가 되며 고객은 비용을 AWS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AWS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자주 프로비저닝이 되는 인기 있는 카테고리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많은 미드웨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안 ISV 제품들도 있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AWS에서 가장 먼저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시기 때문에 좋은 네트워크 솔루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솔루션, 데브옵스 또한 매우 인기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ISV 회사들 입장에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판매 방식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한 제품 배포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점으로 고객 베이스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또 빠질 수가 없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전 세계 33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여러분의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고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객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마켓플레이스는 베리파이드 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 과정 또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글로벌에 진출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받은 글로벌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손쉽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 마켓플레이스는 12개 이상의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PI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을 AWS 마켓플레이스에 손쉽게 등록하고 AWS 빌링과 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마켓플레이스의 특성을 통해서 실제 세일즈 사이클을 더 빠르게 하고 판매 효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AWS 마켓플레이스의 다양한 피처들은 여러분들의 실제 세일즈 트래킹이나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포레스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딜 윈 레이트가 27% 상승했고 세일즈 사이클은 49% 빨라졌으며 딜 사이즈는 80%까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ISV 회사 입장에서 마켓플레이스는 경쟁력 있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배포 형태와 유연한 요금 옵션과 함께 AWS 글로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 방식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다양한 가격 정책 모델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고객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용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기반 과금 모델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크게 초시간, 월, 연 단위 요금이 있습니다. 초시간 단위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AWS의 온디맨드 과금 요금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월이나 연 단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품을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그 라이센스를 직접 가져와서 AWS에 배포하는 BYOL 형태의 옵션도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할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특정 가격의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 오퍼 가격 정책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를 AMI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소프트웨어 전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적고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과정도 비교적 간단해서 손쉽게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 EKS, ECS, AWS 파게이트와 같은 도커 호환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이미지나 배포 템플릿 세트와 같은 컨테이너 제품들, 그리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배포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모델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API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 생명공학, 금융,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산업군 데이터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옵션들의 경우 제품의 오너십이 구매자에게 온전히 넘어가는 반면 사스는
판매자가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구매자는 그 환경에 붙어서 소비하는 형태라는 것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제품의 오너십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가 있어서 애자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실제로 많은 파트너사분들이 사스 유형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실제로도 계획을 많이 하고 판매 계획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스 솔루션 역시도 테넌트 온보딩이나 테넌트별 사용량과 같이 사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랑 통합을 시켜서 좀 더 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사스 판매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스 솔루션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떻게 등록해서 판매하고 관리를 하는지 김범준 SA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범준님은 저와 함께 ISV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도와주고 계시고 특히 사스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범준 SA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ISV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돕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범준입니다. 앞서 AWS 마켓플레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AWS가 왜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솔루션즈 아키텍트 주혜령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유형 중 사스 상품을 AWS 마켓플레이스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유형 중에 SaaS 제품을 콕 집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SaaS는 매우 매력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발표된 IDC에서 조사한 한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관련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SaaS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연평균 11%, 5년간 68%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새로운 SaaS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치형 솔루션들을 SaaS로 전환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AWS도 이런 고객분들을 돕기 위해 2022년 2월 한국에 사스 센터를 개소하고 사스 비즈니스 계획, 구축 및 운영, 그리고 기술에 대한 통찰과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스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과 사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용량을 기록하기 위한 미터링 시스템과 이 미터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에게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빌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해법들이 있지만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신다면 SaaS에서 핵심적인 미터링과 빌링을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터링과 빌링 시스템을 구현하셨다면 굳이 AWS 마켓플레이스로 모든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 시스템에 AWS 마켓플레이스를 추가로 연동하신다면 전 세계에서 저희 AWS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을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으로 확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 마켓플레이스와 SaaS 제품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와 구매가 일어나는 과정을 SaaS 제품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SaaS 상품을 선택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 과정을 시작합니다. 구매자가 구독 버튼을 누르면 판매자가 구독 버튼에 연결해 놓은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구매자는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인 구독 요청인지 검증한 후 구매자가 SaaS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되고요. 구매자가 SaaS 제품 사용을 시작하게 되면 SaaS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용량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판매자는 이 사용량 데이터를 AWS 마켓플레이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AWS 마켓플레이스는 전달받은 사용량 정보를 토대로 청구서를 작성해서 구매자의 AWS 청구서에 통합해서 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자가 AWS 마켓플레이스에 SaaS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SaaS 제품은 반드시 판매자의 AWS 계정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SaaS 제품은 반드시 AWS 마켓플레이스와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원하는 SaaS 제품의 다양한 구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가 SaaS 제품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때 다양한 구매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매 모델은 사용 기간 또는 사용량 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후 SaaS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계약 모델입니다. 계약 모델은 API를 통해 계약 상태를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풀하는 방식으로 마켓플레이스와 연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매 모델은 SaaS 제품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 방식입니다. 구독 모델은 API를 통해 사용량 정보를 마켓플레이스로 푸시하는 방식으로 마켓플레이스와 연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구매 모델은 계약 모델과 구독 모델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미리 정해진 계약 기간 또는 사용량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품 구매 모델들에는 아주 중요한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프라이빗 오퍼입니다. 프라이빗 오퍼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게시된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추가 할인을 적용하거나 특수한 조건을 적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미터링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AWS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 체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혹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도입할 때 실패를 줄이기 위해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적합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구매자가 제품의 가치를 실제 사용해보면서 확인하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료 체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능을 통해 구매자는 구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숨겨진 비용 없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SaaS 제품을 홍보하거나 제품 개발 초기에 시장 적합성을 확인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용도로 무료 체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미터링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aS 제품은 종류나 성격에 따라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미터링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사관리 솔루션이라면 사용자의 수가 미터링 단위로 사용됩니다. 혹은 모니터링 솔루션을 생각해보면 모니터링 대상 호스트 수가 미터링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사용자의 수, 호스트의 수, 혹은 데이터의 용량, 혹은 요청된 수와 같은 다양한 미터링 단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서로 다른 미터링 단위를 결합해서 유닛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미터링 단위를 사용해서 효과적인 과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AWS의 모든 서비스는 AP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는 판매자가 SaaS 제품을 AWS 마켓플레이스와 연동할 때 사용하게 되는 주요 API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 Entitlement API입니다. Get Entitlement API는 계약 방식으로 SaaS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사용자의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나 남아있는 사용량을 조회하고 반환된 결과를 통해 사용자의 자격 상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Resolve Customer API입니다. Resolve Customer API는 새로운 SaaS 제품 구독 요청이 생성되었을 때 AWS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전달받은 토큰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Resolve Customer API로 검증이 완료된 사용자의 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시고 이후 SaaS 제품에 대한 사용량을 AWS 마켓플레이스로 전송할 때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미터 유시지 API입니다. 배치미터 유시지 API는 구독 모델로 SaaS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미터링 데이터를 AWS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측정된 사용량은 최대 6시간 이내에 AWS 마켓플레이스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없는 시간대의 미터링 데이터는 건너뛰시는 게 아니라 사용량을 0으로 기록하신 후에 빠짐없이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로 전송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로 배치미터 유시지 API로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로 사용량을 전달해 주신 기록은 클라우드 트레이를 이용해서 별도로 기록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소개드린 API를 사용해 미터링과 빌링을 구현해보는 샘플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아키텍처를 함께 살펴보실 때는 사용된 AWS 서비스 각각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AWS 서비스들이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AP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리스로 구현한 SaaS 제품을 구독하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구독 버튼에는 판매자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 설정해둔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하는 URL의 쿼리에는 SaaS 제품의 정보 그리고 구독자의 정보가 포함된 토큰이 함께 전달됩니다. 구매자는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구매자가 입력한 추가 정보와 토큰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정상 구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람다를 호출합니다. 람다는 전달받은 토큰을 담아 Resolve Customer API를 호출하게 되고 AWS 마켓플레이스는 토큰에 담겨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유효한 구매자라는 결과를 전달받은 람다는 구매자의 정보를 아마존 다이나모DB에 저장하고 구독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독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구매자의 SaaS 제품 사용량을 측정한 미터링 데이터를 AWS 마켓플레이스에 전송하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빌링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가 SaaS 제품 사용을 시작하면 SaaS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용량을 측정한 미터링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SaaS 어플리케이션은 측정된 사용량 데이터를 아마존 다이나모DB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미터링 데이터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스케줄러 설정을 통해 1시간마다 람다를 호출해서 미터링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람다가 실행되면 다이나모DB에 저장된 미터링 데이터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아마존 SQS의 새로운 메시지로 등록하게 됩니다. SQS의 새로운 메시지로 미터링 데이터가 등록되면 AWS 마켓플레이스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할 람다가 다시 실행됩니다. 미터링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람다는 SQS의 메시지로 등록된 새로운 미터링 데이터를 배치미터 유시지 API에 담아
AWS 마켓플레이스로 전송합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전송받은 미터링 데이터를 취합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매월 구매자의 AWS 청구서에 SaaS 제품 사용료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로 SaaS 제품의 빌링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AWS 사용자분들은 사용 요금을 밀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구독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아키텍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엔진에서 AWS 마켓플레이스 서버리스 SaaS 인테그레이션 on AWS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배포해 보실 수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AWS 마켓플레이스의 구독과 미터링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나면 고객분들께서 항상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구독 취소나 혹은 계약 만료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연 판매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SaaS 제품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 완료하시고 나면 구독하실 수 있는 2개의 아마존 SNS 토픽을 설정하신 이메일로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SNS 토픽은 SaaS 계약에 대한 정보 알림을 전달해 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의 생성, 기존 계약의 갱신 혹은 계약의 만료와 같은 알림을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NS 토픽은 SaaS 구독에 대한 알림을 전달드립니다. 새로운 구독의 시작 혹은 기존 구독의 해지와 같은 알림을 수신하실 수 있고요. 구독에 관련된 SNS 토픽에서는 프라이빗 오퍼와 무료 체험에 대한 알림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SNS 토픽은 AWS 마켓플레이스에 SaaS 제품을 등록하실 때 사용하신 AWS 계정에서만 구독을 하실 수 있고요. 수신된 알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존 SQS로 구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 마켓플레이스에 SaaS 제품을 등록하시고 판매를 하시게 되면 받아보실 수 있는 재무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2022년 11월 재무 데이터에 좀 더 간편하게 접근하고 분석해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아마존 퀵사이트로 만들어진 2개의 대시보드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2가지 대시보드 중 먼저 살펴볼 것은 청구된 수익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판매자가 AWS 마켓플레이스에 SaaS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여 청구된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월별 청구 수익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대비 약 45일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공되던 월별 청구 수익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가 5월 15일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청구된 수익 대시보드를 활용하시면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재무 데이터에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북미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됩니다. 다음은 수급 및 지급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SaaS 제품 구매자에게 청구해서 수금 후에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수급 및 지급 보고서 대비 약 4일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수익 대시보드와 마찬가지로 이 대시보드는 북미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갱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SV 파일로 제공되는 레포트를 직접 가공하시고 이제 시각화하셔서 분석을 하셨다면 이 2가지 대시보드를 통해 별도의 데이터 처리 작업 없이 쉽고 빠르게 재무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하셔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설명드리다 보니 이제 슬슬 발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복잡한 조달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큰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온프레미스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비즈니스를 클라우드로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AWS 마켓플레이스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SaaS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혹은 전환을 준비하실 때 미터링이나 빌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AWS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의 수많은 고객들이 AWS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AWS 마켓플레이스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익숙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보다 죄송합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아직까지 익숙하다고 느끼시는 고객들이 더 많지 않고 다른 AWS 서비스들에 비해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서밋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AWS 마켓플레이스의 장점을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AWS 마켓플레이스와 이루어내신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를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AWS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 세션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잠깐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주혜령 그리고 김범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AWS 서밋 서울 입문기술 2트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